IRA의 운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2025년에 그 1기 행정부에서 제정했었던 감세 및 일자리법 이 이제 그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연장하는 쪽으로 아마 저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은 약 4조 달러라는 굉장히 큰 세수의 부담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과연 채울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들여다보면 뭐 여러 연구기관들에서도 이미 그 많이 조사를 하셨듯이 그 이제 관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 과연 얼마나 메꿀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그 이 감세 및 일자리법을 연장해가지고 필요한 세수 부족을 메꾸려면 관세율을 70% 이상을 매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지금 미국이 간신히 인플레이션을 이제 좀 안정화시킨 단계이고, 그 단계에서 굉장히 그 현재 그 미국 경제가 좋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만일에 관세율을 70%까지 높인다면 당연히 이제 수입 물가가 대폭 상승하게 되고 다시 인플레이션에 이제 공포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그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트럼프의 특징이 좀 그 갑작스럽게 뭔가 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별개로 그러면 보조금과 관련해서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먼저 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따라서 아마 저희 이제 그 기업들이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도 그 달려 있는 것이라서요. 같이 보시면은 이제 의회가 그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아직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즉 뭐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어떤 이제 그 절차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그런 예산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그 2기 행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보면은 그 아직 사용되지 않은 예산이고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아마 전용을 하려는, 다른 자기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위해서 전용을 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아니면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 뭐 예산 전용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실 제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제약의 범위에서 이제 걸려가지고 그 사용하기가 어려운 예산이 있다면 아예 그냥 미집행 해버리는, 그 바이든 정부의 어떤 그 중요한 정책에 사용하도록 그 배정이 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집행을 아예 하지 않아서 뭐 일부 이거에 대해서 굶겨 죽인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굶겨 죽이는 방식으로 이 사용 기간을 만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의회가 그 배정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또 정부가 일부 좀 그 예산을 재분배하거나 재프로그램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 일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동일한 계정 내에서 이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나 뭐 활동 간에 이렇게 그 리프로그램 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활용을 해가지고 예산의 지출을 좀 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요. 아니면 이제 예산 지출을 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도지의 DOGE 리더가 2명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연간 정부 지출 5천억 달러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이제 1974년 압류통제법이라는 그 예산 활용에 대한, 행정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이제 위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그 법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지켜도 상관없다, 약간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과감하게 그 법과 상관없이 이제 정부 지출을 줄이는데 그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이제 의무화되지 않은 예산도 있었지만 이제 의무화된 예산 같은 경우에도 그 계약이 체결되고 보조금 지급을 위한 어떤 절차로 이제 들어간 경우라 하더라도
정부한테 이제 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들이 많고, 또 정부한테만 인정되는 어떤 그 계약 변경 조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 해지나 변경에 관련된 조항들을 통해서 이 의무화되었지만 이 연방 예산의 지출을 통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출된 예산의 경우에도 또 그와 관련된 어떤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회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IRA 관련된 그 조치의 그 전망을 보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트럼프랑 공화당은 일반적으로는 IRA 폐지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나 아니면 그에 버금가는 그 변경을 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저 공화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도 뭔가 그 IRA 폐지와 관련된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0D에 있는 그 친환경차 구매 시에 이제 그 제공되는 세액공제인데요. 7,500불 합쳐서 지급되는 세액공제가 있는데, 그 세액공제 혜택이 아마 이제 가장 좀 그 취약한 것으로 보이고 폐지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아까 공화당 지역구에 이제 많은 그 IRA 프로젝트의 배경이 된 45X에 있는 그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의원들의 어떤 지지를 뒷받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머스크를 그 위시한 그 DOGE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 그 머스크가 얘기한 적도 있잖아요. 자기들은 저 IRA 관련된 거 다 폐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가지고, 뭐 지금 워낙 뭐 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기 때문에 머스크가 주장하는 바가 또 현실화될 가능성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응 방안 좀 말씀드리면, 이제 당연히 연방 정부는 물론이고 그 투자한 지역의 의원실이나 아니면 주 정부 등에 대한 아웃리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그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조기에 이제 지급 여부를 확정하는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물론 이제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바이든 정부 하에서 의무화하는 것이 좀 어려운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도지 리더가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그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적도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가능하다면 의무화를 조기에 확정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뭐 이미 작업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비용의 이제 최소 5% 이상 수행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IRS의 세이프 하버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이프 하버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활용할 여지가 없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급이 확정된 그 것이라 하더라도 해지나 회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규정이나 계약 조건 준수하는 데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뭐 칩스 액트 나쁜 합의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칩스 액트에 대해서 뭐 굳이 이렇게 보조금 줄 것도 없이 관세 높이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보조금을 주냐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고요. 칩스 액트 폐기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지의 그 머스크 말고 또 다른 공동 리더인 비벡 라마스와미 같은 경우에 역시 이제 그 칩스 액트 보조금이 너무 급하게 집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두 입장으로 나뉘어서 자신의 지역구에 칩스 액트 관련된 그 투자를 받은 그런 곳들의 그 의원들 같은 경우는 칩스 액트의 어떤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어떤 칩스 액트에 의한 자기 지역구에 자신의 지역구에 그 오는 혜택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더치 그 변수가 등장을 했고, 그로 인해서 칩스 액트도 약간 좀 그 위험에 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칩스 액트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이 미국에 가지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그
논의도 있었지만 또 이 DOG가 지금 또 굉장히 큰 변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IRA보다는 변경의 가능성이 조금은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조금의 혜택 규모를 감축할 가능성은 당연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조금의 혜택이 미국 기업이나 아니면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집중이 되도록 정책 운영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미국 중심의 그 공급망에 들어갔다는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뭔가 아울리치나 그 로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아직 대만보다는 좀 뒤처져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대만이 더 미국의 공급망에 중요하다는 그 생각을 미국이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이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내에서 제조한다면 중국 기업도 환영한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을 정도로 이제 미국 국내에서의 생산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칩스 액트에 따른 보조금의 혜택이 미국 기업이나 아니면 미국 중심의 그 공급망에 이제 있다고 보이는 있다고 보는 기업에 이제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을 이제 삭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어떤 리스크를 염두에 두시고 투자의 규모나 건설 속도는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급 의무화를 조기에 확정을 하고 또 해지나 회수 피하기 위한 연방 규정 내지 또 계약 조건의 철저한 준수가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